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에센셜리즘,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셜리즘은 에센스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이 된 거죠. 본질, 그래서 본질주의. 풀어서 이야기하면 본질에 집중하라, 이러한 뜻이 되죠. 이 문장 자체가 이 책의 이제 주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저자가 회사 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아내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출산한 아내의 곁을 지켜야 되는데, 당시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 나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래서 상사가 회의에 참석할 거지 당연히 이렇게 물었을 때 거절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저자를 주변에서 이제 칭송해 주는 거예요. 아유, 고객들이 대단하게 여길 거야. 뭐 고객과의 미팅이었나 보죠. 그런데 결과는 오히려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에 고객들이 되려 불편해하는, 그러니까 회의의 결과도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회사에서 어떤 좋은 이미지, 좋은 성과를 만들려고 자신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희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거죠. 그때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을 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모든 부분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지금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센셜리즘, 더 적게 본질에 집중을 하고, 하지만 그 적게 선택한 본질에서는 더 좋게,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라. 그런데 이 명제를 우리가 잘 체화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창시절에 경험이 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점이 있는 과목에 집중하기보다는 약점이 있는 과목을 보완을 하죠. 평균을 높여야 되니까. 학창시절의 평가라는 게 뭐 등수, 입학 조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평균 점수로 산출을 하게 되잖아요. 이 습성으로 인해서 더 적은 것을 선택해서 본질에 집중하는 이런 것들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에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책의 주제에 대해서 그림으로 잠깐 참고를 해보면, 모든 것들을 잘하려고 할 때 그 어떤 하나의 화살표도 뻗어나가지 못하는 거죠.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잘하는 것에 집중했을 때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내가 출산하는데 고민할 것도 없이 달려가야 되는데, 회사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하려다 보니까 생활이 이제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에센셜리즘의 삶이라는 게 늘 저렇게 복잡하고 엉망이고 꼬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본질에 집중했을 때는 저렇게 동그란 원을, 정돈된 형태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로 본질에 집중해서 성공한 기업의 사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사우스웨스트 항공인데,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의 그 수많은 기업 중에서 주가 상승이 가장 많이 된 곳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라는 거예요. 이 항공이 바로 적은 것을 선택해서 거기에 역량을 집중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항공사가 어떻게 하면 많은 노선에 취항할까, 그거를 고민하고 추구하는데, 사우스웨스트는 이익이 나는 노선에만 선별적으로 취항을 하고, 그러니까 많은 노선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 그리고 기내식 서비스를 포기를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관리 비용도 줄어들고 항공 요금도 많이 인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좌석 배정도 고객들이 예약한 그냥 선착순으로, 그러니까 쓸데없는 관리 작업 필요 없는 거예요. 다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익이 많이 남는 것으로 여겨지는 퍼스트 클래스도 또 포기를 합니다. 아주 심플하게 관리를 해나갈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 기업의 회장이 아주 명언을 남겼는데, 우리는 고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기업이 몇 개 없었을 때 그 분야의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분야가 거의 존재하지가 않죠. 그런 게 있으면 또 바로 다들 진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에이전시, 그러니까 기업 홍보를 하는 그런 회사와 관련된
사례인데, 이 회사도 기업 홍보 관련해서 그냥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CI를 개발하고 인쇄물도 만들고 웹사이트도 제작하고 또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만들고, 그러다가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들을 우후죽순 다 하다 보니까 경쟁력도 없고, 우연히 성공한 기업을 넘어 이제 위대한 기업으로, 이런 책을 보고서 이 CEO가 선택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려 하지 말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파워포인트 자료 제작은 기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을 선택해서 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기술적인 이런 수준도 향상이 되고 직원들의 그 전문적인 역량도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쉽지 않았던 거예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 현금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매출을 올려서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의 분야에만 집중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것. 특히나 이제 과거와는 다른 지금 시대의 기업 형태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공의 역설. 이 부분은 뭐 개인이나 기업이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데, 성공이 오히려 실패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1단계는 뭐냐면, 분명한 목표를 갖고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게 돼요. 내가 저걸 잘해야지. 그러면 상당한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조직 내에서 좋은 평판을 얻게 되죠. 그리고 일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을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많은 업무를 부과받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분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업무가 과중해지고, 그 결과 대다수 맡은 일에서 나쁜 결과, 즉 실패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을 하고 그 뒤에 많은 일을 맡아서 다 성공을 하면 최고로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원이나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임해야 되겠죠. 물론 내가 의도한 것들, 가지치기를 하려는 것들, 이런 것들에는 징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면 칭찬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련되게 정서적으로 잘 해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아유 저 사람은 좋아, 사람은 좋은데 퍼포먼스가 안 좋아, 이런 것보다 좀 까다롭지만 맡은 일에 대해서는 확실해. 과연 어떤 것이 더 나을 것인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판단과 선택의 시대, 이런 개념인데, 피터 드러커, 경영학의 구루죠. 현대 경영학의 뭐 창시자, 그런 경영학의 거의 모든 최고의 칭송을 받는 그런 분이 바로 피터 드러커죠.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수백 년 후에 지금의 우리의 시대를 바라봤을 때 우리 시대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인터넷의 시대였어. 그리고 뭐 전자상거래의 시대였어. 뭐 인공지능의 시대였어. 기타 등등 뭐 이런 얘기를 상상을 하는데, 피터 드러커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수백 년 후에 후손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시대의 특징은 급격한 변화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너무나 빠른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어떠한 현상이 생기냐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급격한 변화, 그로 인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삶을 관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스스로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터 드러커 이분이 그런 이야기 자주 들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기보다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될까?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이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것과도 연관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주어진 것만 하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그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봐야 좋은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선택이 잘못되면 거기서부터 다 꼬이는 거죠. 그래서 좋은 판단과 좋은 선택을 해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본질을 잘 판단해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지금 시대의 화두가 된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에센셜리즘의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 참고해 본다면 보다 의미 있는 독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웹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